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평생을 일궈온 유치원. 28년간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당신이 그 유치원을 상속받는 순간 교육청에서 날아온 한 장의 통지서. 정원 100명에서 74명으로 감축. 2026학년도부터 시행. 26명이나 줄어든 정원. 건물은 그대로인데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만약 당신이라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법정까지 가시겠습니까? 오늘은 2025년 서울행정법원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97년 봄 서울 송파구의 한 사립유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창립자 이 씨는 당시 교육법에 따라 3학급 정원 100명 규모로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약 28년 이 씨는 이 유치원과 함께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들어 이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치원은 세 자녀 A, B 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유치원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설립자 변경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인정 요건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 교사와 교실 면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정원을 74명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건물도 그대로인데 왜 갑자기? 그들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나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변경인가에 정원 감축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유치원을 상속받을 때 과거의 시설 기준을 따를까요? 현재의 시설 기준을 따를까요? 상속 당시 합법이었으므로 과거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과 변경인가는 새로운 심사이므로 현재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권리를 상속받은 것입니다. 유치원 시설은 아버지 생전에도 합법이었고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설립자 변경인가는 소유권 승계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시설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반면 교육청 측 주장은 이랬습니다. 2015년 신설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23. 변경인가 신청 시에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즉 현행 법령의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997년 첫 번째 법 개정. 유치원 교사 면적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원화 100명 기준 최소 380제곱미터. 2017년 두 번째 법 개정. 교실 총 면적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원화 100명 기준 최소 220제곱미터. 그런데 디유치원의 현재 시설은 교사 면적 303.52제곱미터. 교실 면적 195.2제곱미터. 둘 다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교육청은 계산했습니다. 교사 면적 303.52제곱미터로는 원화 74명만 수용 가능. 교실 면적 195.2제곱미터로는 원화 88명만 수용 가능. 결론 정원 74명으로 감축. 원고들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법이 바뀐 건 우리 잘못이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소급입법 아닐까요? 재산권 침해 아닐까요?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5년 12월 11일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원은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변경인가는 단순한 소유권 승계 확인이 아니다. 설립자 변경인가는 승계인이 법령상 요구하는 인적 자격 요건뿐만 아니라 물적 설비 요건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둘째, 2015년 시행규칙이 이를 명확히 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23은 변경인가 시에도 현행 법령상 시설설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경과조치 없이 즉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이는 정당한 공익 목적이 있다. 28년간 출산 감소로 유치원 아동수가 급감했고 반면 과밀학급 해소와 쾌적한 교육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아졌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사립유치원이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화된 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공익이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불이익보다 우월합니다. 아까 퀴즈 기억하십니까? 정답은 현재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소급입법일까요? 법원은 이를 부진정 소급입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정 소급입법은 이미 끝난 법률 관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위헌 가능성 높습니다.
부진정 소급입법은 현재 진행 중인 법률 관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유치원 재산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수용할 수 있는 원화 정원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판결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법이란 무엇일까요? 법은 과거의 약속만을 지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법은 살아 숨쉬며 사회가 변화하면 함께 진화합니다. 1990년대 한반에 30명씩 빽빽이 앉아있던 시절, 지금은 한 아이 한 아이에게 더 넓은 공간을 주어야 한다는 시대. 법은 이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물론 이 판결이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립 유치원 경영자들에게 실질적인 시설 개선 지원이 있었는지, 충분한 유예 기간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상속은 권리의 승계이지만 동시에 책임의 승계이기도 하다. 만약 당신이 유치원, 학원,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인허가가 필요한 시설을 상속받거나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현행 법령의 시설 기준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과거에 합법이었다고 해서 지금도 합법인 것은 아니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법률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